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원정대장 강원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왜 와 있죠? 김태균 선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한번. 이렇게 평일까지 제가 녹화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화 김태균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프로 생활로 만 20년 가까이 했었던 선수인데, 사실 지난달 정도에 구단에 은퇴 의사를 전했다고 했고 21일 발표가 되면서 기자회견 자체도 하루 만에 바로 은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20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 김태균 선수입니다. 사실 일단은 좀 놀랐던 건 되게 좀 깜짝이어가지고, 지난달에 이제 마음을 좀 결정을 했고, 사실 구단 관계자들도 안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은퇴 발표를 하고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관련 절차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근데 올해 사실 1년 계약을 맺었어요. 1년 계약을 맺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배수의 진을 친 거거든요. 올해 아니면 내가 뭐 선수생활을 그만두겠다라는 각오를 했을 정도로 사실 올 시즌에 굉장히 본인도 웨이트도 많이 하고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만, 사실 5월에 시즌 초반에 2군으로 한번 내려갔다 왔고,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8월 그 15일 경기 이후에 이제 부상자들 명단에 등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활군에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을 좀 보면서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한화를 책임져줄 유망주들이 많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기는 했었는데, 좀 생각은 많이 정리된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마지못해서 이렇게 떠밀려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고, 자기도 사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폼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고, 은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때도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타석 같은 걸 좀 한번 들어서는 게 어떠냐, 좀 아쉽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도 그 타석이 절박하긴 하지만 그 타석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누군가가 또 있고, 이제 누군가가 그 타석을 계기로 내년에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깔끔하게 좀 포기를 하겠다. 사실 뭐 팀에서는 뭐 할 걸 다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전역하듯이. 네, 맞아요. 이군 선수 때 이사하고 그냥 갔다더라고요. 그렇죠. 기사가 나온 것처럼 어제 그 2군에서 짐을 쌀 때까지도 훈련을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좀 쉽지는 않았대요. 결심을 한 상태에서 계속 2군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절박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괜히 이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해서 분위기를 좀 해칠까봐 자기는 표정을 감춘다고 감췄는데 그게 좀 됐을까, 좀 표정 관리가 안 되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도 한 시간 놓치면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한화이글스 선수 김태균 선수입니다인가? 인사말만 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본인이 그 인사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김태균 어디서 선수입니다라는 인터뷰는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딱 눈이 빨개져가면서 한 3분 넘게 거의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워딩을 받아치면서 괄호치고 눈시울, 괄호치고 눈시울 이렇게 썼는데, 가족 얘기 나올 때, 그리고 팬 얘기 나올 때, 이럴 때 꼭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야구 인생을 평가할 때 30~40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맥락이 어땠냐면, 개인에 대한 점수를 매기긴 좀 어렵고, 팀의 중심 타자로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자리를 잡으면서 팀의 우승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은 점수를 줄 수 없다,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30~40점이면 이렇게 은퇴할 때 선수들이 평가할 때 치고 가장 낮은 점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 60~70점 좀 줘도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만큼 사실 우승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꼈는지. 첫 질문이 2006년도 한국 시리즈 이후에 이제 한국 시리즈를 가지 못했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어리기도 했죠. 82년생이니까 25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때는 그렇게 이 무대가 밟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팀의 라인업이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뭐 정민철, 문동환, 류현진 시인이었고, 뭐 송진우, 구대성 다 있을 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사실 한국 시리즈를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무대를 이렇게 오기 어려울 줄 몰랐다. 포스트 김태균이 누구냐라는 질문인데, 본인은 사실 마음속으로 점지하긴 했는데, 뭐 모두가 포스트 김태균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말처럼 모두가 포스트 김태균이 된다고 우승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한국 시리즈를 방망이가 좋아서는 우승하기 좀 힘들어요. 결국엔 포스트 김태균이랑 다 나올 만한 타자들이 꽤 있었어요. 85년생 최진행 선수도 그렇고, 김태완 선수도 그렇고, 심지어 이양기 모르시죠? 이양기 선수가 그 김성근 감독 때 그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양기 선수가 잘 쳐가지고 포스트 김태균이라고 이제 김성근 감독이 칭찬했는데, 이제 김태균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쵸. 사실 82년생의 후계자가 85년생이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90년대 들어서 거포가 좀 없기도 해요. 하주석 선수가 그나마 사실 대형 유격수라고 좀 주목을 많이 받긴 했는데 기대만큼 좀 터져주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김태균 선수가 말했던 젊고 어린 유망주들이라는 게 최근에 어쨌든 한화가 대형 내야수 자원들을 좀 많이 뽑았어요. 우리가 지난번 제가 홈런을 맞추게 했던 노시환 선수도 그렇고, 변우혁 선수 지금 군대 가 있긴 합니다만 변우혁 선수도 그렇고, 계보를 이어갈 선수로 꼽히고, 저희가 거듭 말했던 정민규 선수 또한 지금 대형 내야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애기거포라고 뽑을 만한 선수는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기자님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김태균 선수가 똑딱이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을 시작했는데 아웃되는 게 너무 싫었대요. 홈런 타자의 숙명인 게 삼진이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평생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장타도 좋지만, 그래서 자기는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실 말이 좀 많기는 했는데 자기는 전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사실 타격 폼이 좀 이렇게 특이하잖아요. 스탠스도 좀 길고 이렇게 뒷발을 하는데 그런 타격 폼을 좀 많이 따라 해가지고 그 효과를 봤다는 후배들도 좀 많이 있고요. 김태균 선수가 또 근데 2009년도 WBC 때는 일본을 가게 했었던 WBC 때는 또 홈런을 굉장히 많이 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죠. 사실 30홈런 넘었던 게 2시즌밖에 없으니까. 근데 리그를 대표하는 홈런왕이라고 보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선구안이 굉장히 좋죠. 타격 천재라고 불리는 장효주 감독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거니까 리그에서 300출루를 하기도 했었고. 저는 그 질문했어요. 안타, 기억나는 안타가 뭐냐를 제가 질문했었는데 첫 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안타가 홈런이었대요, 삼성전에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 하일성 해설위원이 그 경기의 중계를 맡았는데 이 선수 크게 될 선수다라고 그때 그 홈런을 보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신인왕이었으니까 그때 아마 박한희 선수랑 굉장히 치열한 신인왕 경쟁을 했을 거고, 그때 20홈런을 쳤죠, 2001년에. 아 그래요? 통산 다키스와 배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트에 공이 안 맞는 걸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수라서. 두 개 차이요? 그래서 은퇴를 했나요? 그래서 회장님에 대한 회장님은 항상 가장 맨 앞에 회장님을 얘기하셨습니다. 구단주 김승현 회장님. 그 얘기 또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아시죠? 일본 갔을 때 김승현 회장님한테 김태균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신나서 내년에 꼭 데려오겠다고 했었다고. 오너가의 관심이 좀 많아요. 개막전에 가면 항상 회장님은 제가 못 봤는데 일가 제 바로 앞에 앉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오너 구단 주면 기가 막히게 이겨요. 특이하게 이번에 편의점 부자.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미국에선 이미 많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국내에선 처음 봐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김태균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적에서 이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본인도 정확하게 역할의 범주를 아직은 잘 모른대요. 은퇴만 결정했지 자기가 책무를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럽하우스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게 어쨌든 자기가 최근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 선수들의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선수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구단 관계자는 얘기했던 게 올 시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즌 끝나면은 마무리 훈련이라든지 스프링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외국에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환경 변화가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도 좀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잘 전달해주면 좋지 않을까. 퇴직 관련한 얘기는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화가 사실 고민인 게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룹에 대한 인사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어쨌든 야구단도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구단 분위기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구단 관계자들도 뭔가 조금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투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영택 선수로 불붙은 논쟁은 사실 이승엽을 제외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기준점이 좀 높아져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만약 김태균 선수가 한다고 했을 때도 또 똑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선수들한테는 이제부터는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은퇴 투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은퇴 투어, 그리고 일단 경기가 없으니까 김태균 선수는 내년에 기념행동을 하겠죠. 사실 은퇴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구장 돌아다니면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 단장 보좌역을 내려오라고 해서 꽃다발 주고 유니폼 입으라고 하고 이러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은퇴식을 좀 성대하게 팬들하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근데 주변에서 굉장히 아쉬워 많이 했대요. 그래서 되려 자기가 좀 설득을 해야 됐다고. 안 아쉽다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3는 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
탑5? 아 되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도 굉장한 애증의 관계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한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김태균이 아직도 4번 타자라는 게 한화의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는 예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그 우는 모습을 좀 보는데 그래도 김태균만한 타자가 없었구나 싶기도 하고, 김태균이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누가 할 것이냐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만큼 약간 남은 노시환이라든지 하주석의 어깨가 좀 무거워지긴 할 것 같아요. 김태균 선수가 그 82년생이죠. 그 한국 야구의 황금기 이제 베이징 올림픽 WBC의 주역들인데 그 주축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이탈, 첫 은퇴인 거거든요. 아직 정근우 선수, 뭐 오승환, 이대호,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에는 추신수 선수 등등이 그 82년생들인데 본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사실 그 선수들이 좀 부담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이승엽 선배나 박용택 선배처럼 좀 모든 야구 선수들이 꿈꾸는 그런 마지막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 선수들만큼은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부담을 느끼지 말고 자기가 못했던 그런 멋진 은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 거의 다 모르겠어요. 정근 선수는 약간 입지가 좀 좁아진 것 같긴 하고, 이대호 선수는 그래도 좀 더 가진, 올해 또 굉장히 그 에이징 커브가 무색하게 좋은 활약을 좀 펼쳐가지고 이대호 선수야말로 뭐 또 사실 롯데 상징과도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항상 그 이제 그 베테랑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구단에서 항상 있긴 하겠지만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추신수 선수 또한 뭐 아직은 메이저리그에서 저는 좀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 옛날만큼 뭐 그런 주력이나 이런 걸 보여주진 못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팀의 1번 타자를 맡아줄 수 있는 타자가 또 외국 메이저리그에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한 시대가 좀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좀, 사실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김태균 선수가. 스프링 캠프를 가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본인도 이게 마지막이라 그런지 오늘은 끝나고도, 기자회견 끝나고도 이제 그 회견장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좀 아는 기자들이랑 담소도 좀 나누고, 어쩌다 FC 거기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정글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양한 걸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홈런을 경기에 출연하셨어요. 근데 뭐 그 얘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굉장히 다른 섭외들이 물밀듯 오던데 거기서 홈런 정도를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럴 때 권하는 게 임금 쉽지 않아. 뭐 조만간 뭐 좀 자리 잡고, 예? 약간 화환 같은 거 좀 받으신 다음에 시간 좀 생기면은 저희 갈 수도 있어요. 뭐 저희 대전 멀지 않고 뭐 천안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선수의 선수생활은 마무리가 됐고, 한화는 이제 포스트 김태균 찾기라는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팬으로서는 좀 마지막 경기라든지 마지막 타석이 굉장히 또 의미가 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건 저도 그렇고 사실 한화 팬들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사실 뭐 김태균 선수 뭐 숫자뿐만 아니라 뭐 많은 면에서 어쨌든 KBO 리그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 못지않게 그 악플과 비난에 좀 시달렸을 선수인데, 이제 제2의 야구 인생이 되게 이제 보면 시작이니까 좀 이제는 마음의 부담을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행복하게 그 후배 육성 및 그 자신의 한으로 남았다는 우승을 반드시 좀 어떻게든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